지금은 우리가 뭐 마음만 먹으면 0.1개를 누구나 비트코인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10억 정도로 늘어났다고 치면 음, 0.1개를 살려고 하면 1억이 되겠죠. 1억. 그렇죠. 그러면 점점 매수하기가 힘든 자산으로 자리매김이 음, 음,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저는 수요가 오히려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음, 비트코인 한 개 갖고 있는 거는 나중에는 좀 부의 상징이 되지 않을까. 음. 네, 지난번에 데니님께서 좋은 주제를 가지고 와주셔서 대화를 즐겁게 했던 기억이 나서 저도 한번 좀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최근에 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나 이제 부동산 공부해 볼 거야, 뭐 코인 공부해 볼 거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을 끊이지 않고 항상 정기적으로 받는 것 같아요. 혹시 그래서 두 분들도 이렇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근본적으로 왜 투자를 하시는지 그리고 투자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어, 선생님께서는 투자를 왜 하시는가요? 네,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뭐. 네, 사실 저는 뭐 사업을 하는데 사업만으로는 부자가 되기가 정말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해야 된다. 뭐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뭐 예를 들어볼게요. 한 달에 한 1,000만 원쯤 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업해서 잘 버는 편이잖아요. 음, 월천을 네. 번다는 건 많이 음. 버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뭐 생활비로 뭐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이렇게 쓴다고 치면 500 정도 한 달에 저축을 하게 되겠죠. 그럼 1년 동안 정말 생활비에 아예 안 쓰고 모으면 한 6천만 원 정도 모으잖아요. 그렇게 10년을 모아도 6억이거든요, 6억. 월천을 벌어도 10년 동안 모아도 6억이라서 서울에 있는 중위값 아파트도 못 사거든요, 사실. 요즘에 중위 가격이 한 12억 되는 것 같거든요. 음.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가 아예 없는 거죠. 네. 1,000만 원씩을 번다고 쳐도. 뭐 단순 산술이긴 하지만 뭐 누구나 다 계산해 보면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업만으로도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를 제가 30대에 깨달았어요. 음, 사업을 또 하게 되면은 자꾸 사업에 재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음,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저도 30대에는 거의 사업만 했는데, 사업하는데 그 모은 돈을 계속 다 쓰게 됐어요. 제가 30대에만 학원을 10개 차렸거든요. 오픈만 아, 10개. 음, 하나 오픈할 때마다 한 1억씩 날라가잖아요. 10억 날라간 음, 거잖아요, 사실. 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사업은 어느 규모까지 그러니까 돈 들어가지 않는 사업은 아무리 키워도 상관없는데 음, 돈이 음, 들어가는 사업은 적당히 키우고 그 수익금으로 계속 투자를 하는 게 결국에는 나의 진짜 재산이 되는 게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부터는 네,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긴 했는데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사업을 하면 너무 바쁘잖아요. 뭐 음, 직장인분들 너무 바쁘고 투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음, 솔직히 말해서. 그럴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돈을 벌면서 투자를 같이 하는 게 정말 음, 정말 어려운 일이다. 뭐 비유를 하자면 하루님 요즘에 육아 때문에 빡세신데 육아하면서 뭐 일도 하고 하면 진짜 너무너무 음, 힘들거든요. 아, 비슷한 것 맞아요. 같아요.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하면서 투자 같이 하는 거. 이게 거의 같은 급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덜어는 육아하면서 직장도 다니시면서 투자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존경합니다. 네, 정말 음,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만큼 어렵다. 네, 투자는 생각보다 시간 투자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기간도 꽤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음, 시드 마련하는 것도 어렵고 투자가 정말 어려운데 하지만 투자를 빼면 네, 부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힘들지만 부자가 되고자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을 음, 합니다. 진짜
이게 너무 공감이 많이 가는데 월천 벌면은 그래도 야, 너 돈 잘 버네 이 소리 충분히 들을 수 있잖아요. 어디 가도. 그쵸. 네. 근데 50% 저축도 되게 쉽지 많이 않죠. 하는 거의 거잖아요. 불가능하죠, 사실. 네, 음, 월천 벌어도. 생활비 뭐 네. 이런 거 다 빼고. 네. 그런데 그렇게 10년 벌어서 6억이라고 하니까 아, 이게 진짜 어, 저축해서 돈 버는 거는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혹시 대니님께서는 어떤 것 때문에 투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음. 저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그 자본주의 세상이니까 우리가 뭐 자본주의 세상이 아닌 뭐 다른 세상에 살면 투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음,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이 시스템 자체가 결국에 이제 자본을 중심으로 음, 돌아가니까 음, 음, 자본, 그러니까 뭐 그게 그 큰 영역에서 투자도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존재 음, 자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사실 투자를 하고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면 아 이게 노동력으로도 이제 돈을 벌잖아요. 그게 뭐 예. 저는 이제 프리랜서니까 제가 투자한 노동력 대비 딱 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리스크는 없어요. 사업 같이. 사업은 음, 투자금 넣어야 되고 뭐 리스크가 있는데 저는 일한 만큼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없는데 그러니까 한계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음, 해봤자 제가 뭐 그쵸. 이 몸이 음,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몸값을 아무리 극대적으로 올려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음, 그러니까 거기로서는 뭐 생활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다. 그래서 음, 결국에는 그걸로 벌고 돈을 이제 더 이제 많이 벌기 위해서는 투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음,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돈이 돈을 버는 거니까 그 구조를 이해하게 될 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것을 이해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좀 화도 덜 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막 쉽게 돈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는데, 근데 막상 내가 그 자리에 간다고 해도 쉽게 돈을 못 벌거든요. 이게 자본주의를 음, 이해하지 못하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 때문에 투자를 시작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 이게 결국에 노동력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이 돈을 버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음,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돈을 잘 관리하고 돈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음, 의외로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그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음, 그런 것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안 하고서는 그이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음, 부자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음, 결국엔 그럼 내가 열심히 일만 해서 돈을 벌면 결국엔 나중에 굉장히 가난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런 거죠. 나는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해가지고 이제 맞아. 네. 나중에 이제 정치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음, 정치가 이러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사회 불만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데 좀 건강한 삶을 살고 싶기도 하고, 그러려면 결국에 이 시스템을 잘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원래 이런 시스템이니까 내가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지 못하는 이상, 어떡하겠어요. 이거 수긍하고, 그럼 여기서 보니까, 결국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그나마 잘 활용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구나라는 걸 이제 본 거죠. 그래서, 그럼 나도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또 투자하면 장점이 제가 사업을 만으로 30살에 시작했거든요. 네, 지금 진짜 일찍 하셨네요. 하루님보다 네,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음, 제가 또 사업 하자마자 좀 잘 된 케이스거든요. 뭐 운이 좋게. 음, 근데 음,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쁘다 보니까 투자를 따로 이렇게 챙겨서 할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네. 음, 그러니까 주 7일 일하는데 뭐 하루에 13시간 이상 매일 일하다 보니까 뭐 음,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 그렇다 보니까 소비가 많아지더라고요. 음, 아, 투자를 안 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해서 만약에 1,000만 원의 수익이 생겼다. 음, 통장에 음, 1,000만 원씩 매달 꽂히게 되잖아요. 음, 상대적으로 내가 돈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음, 되잖아요. 맞아, 그럼 맞아요, 맞아요. 씀씀이가 커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매달 비트코인을 0.1개씩 산다. 뭐 예를 들어서 음, 음, 그러면 1,000만 원씩 계속 비트코인을 모으게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내가 돈을 쓰고자 하면은 비트코인을 판 다음에 그걸로 또 써야 되잖아요. 뭐 예를 음, 들어서.
그래서 좀 번거롭기도 하고, 현금이 많다는 느낌을 좀 줄일 수 있잖아요. 음, 제가 코인 투자하기 전에는 부동산 투자를 했었는데, 부동산은 그게 훨씬 더 심하거든요. 아, 어, 만약에 묶여 부동산을 샀다. 있으니까. 내가 소비를 위해서 부동산 뭐 집을 팔고, 그 뭐 이 2달 있다가 잔금 받아서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음, 그런 면에서 투자를 하면 현금을 마르게 하기 때문에 좀 소비의 욕구를 음, 줄여준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진짜 큰 도움이 음, 되는 것 같아요. 음,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비트코인 1억일 때 내가 샀다고 해도 한 10% 떨어진다고 해도 그게 더 이득인 것 같아요. 음, 음, 투자를 안 하고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설사 좀 손해를 볼지언정 음,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지나고 보니까 이득이더라. 음, 이런 음, 결론이 음, 누가 이게 처음 듣기에는 누군가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통장에 뭐 한 5천만 원 있다고 치면 거기서 뭐 1,000만 원만 쓰겠습니까? 음, 음, 정말 갑자기 맞아. 부모님 여행 한번 보내드릴까? 그쵸. 뭐 이런 생각도 하게 음, 되고 그리고 뭐 각종 경조사나 뭐 이렇게 6순, 7순, 8순은 되게 빨리 돌아오거든요, 생각보다. 음, 갑자기 뭐 부모님이 어디가 아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써도 되는 돈을 쓰게 돼요. 뭐 차를 음, 바꾼다던가. 맞아요. 남자들은 또 목돈 음, 생기면 또 차 생각이 나죠. 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이나 뭐 부동산이나 음,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해두면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게 아, 물론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을 반반이라고 쳤을 음, 때, 그런 거 음, 생각하면 훨씬 이득인 것 같아요. 투자하는 게 음. 뭐 무조건 이득이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진짜 주변에 투자하는 부류와 안 하는 부류의 소비 패턴이 완전 다른 게 딱 맞아요. 떠올랐어요.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안 하는 부류들은 목돈이 생기면 이걸 주체를 못합니다. 이렇게 막 뭐 음, 명품을 쓰거나 뭐 호텔을 가거나 또 차를 바꾸거나 이렇게 뭐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그거에 맞게 또 많이 쓰더라고요. 뭐 차도 엄청 비싼 거 사고. 근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대예요. 막 극단적으로 옷도 잘 안 사요. 험불하죠, 정말. 예, 대부분. 예. 음, 막 5만 원, 7만 원 이런 옷도 이거면은 뭐 무슨 주식 하나 더 사는데 이렇게 생각을 맞아요.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런 게 그러니까 또 이런 소비는 없어지는 건데 재투자한 거는 그게 다시 또 돈을 벌어다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선순환되는 게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업하는 30대 초반에는 뭐 이것저것 많이 사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좀 보상 음, 심리 같은 것 때문에 많이 음, 사고 그랬는데 그렇죠. 투자 시작한 다음부터는 지름신이 많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음, 내가 음, 돈이 있으면 막 뭐가 사고 싶잖아요. 음, 근데 요즘에는 뭐 비트코인이 사고 싶고 아, 뭐 이더리움이 사고 싶고 뭐 그런 코인을 사고 싶고 그게 또 신기한 게 해소가 돼요. 음. 그런 그것도 쇼핑 하나의 구매욕, 소비. 네네. 네. 네, 하루님도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내가 코인 사거나 그쵸. 하면, 네, 네. 그러니까 해소가 돼. 뭐 옷을 사고 싶다, 뭘 사고 싶다 이게 아니라 뭐 비트코인을 더 사고 싶다 아니면은 음, 뭐 제가 뭐 마음에 들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이 있으면은 그걸 더 사고 싶다. 근데 네. 이것도 소비라고 음, 생각해요, 저는. 음, 그러니까 뭐 사고 음. 싶어요, 정말. 네. 지름신 느끼고 뭐 충동 구매도 하고. 저는 공교롭게도 두 개 다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한 것과 대리님이 말한 거. 그러니까 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 두 명의 선배가 있었는데요. 한 명의 선배는 거의 10년 동안 계속 적금을 하는 거예요. 적금한 음, 걸 다시 음, 예금하고 적금한 걸 음, 예금하고 투자를 하나도 안 했어요. 어, 그래서 음, 10년 동안 3억을 모았어요. 3억. 음, 야, 그것도 진짜 대단한 건데. 네, 음, 저는 진짜 이것도 음, 엄청 대단하다고 느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뒤늦게, 그러니까 다른 한 명의 선배는 투자를 공부하는 거죠. 이게 초반에는 이 선배가 앞서갔어요. 이 선배가. 음, 음, 근데 이 선배가 B 선배라고 할게요. B 선배. 여기는 A 선배. B 선배는 좀 뒤늦게 이렇게 A 선배는 여자였고 B 선배는 남자였기 때문에 좀 경제 활동 시작하는 게 좀 달랐거든요. 음, B 선배는 뒤늦게 이제 투자 공부를 하는 거죠. 뭐 주식을 할까, 부동산을 할까, 뭐 자기에 맞는 거, 그리고 뭐 생활 습관이나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부동산 갭 투자를 시작해서 뭐 입지 공부를 하고 계속 갈아타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5년 만에 3억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 야, 하루야, 너도 투자 공부해야 된다. 전 되게 늦게 시작한 편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까 여기 선생님께서 말하신 이만큼 벌어도 돈을 많이 벌어도 저축해서 이걸 모은 이것밖에 못 모으는 걸 저는 눈앞에서 봤어요. 네. 음, 매월 저축하는 걸 봤는데도 아 이거밖에 이걸로 집도 못 사네 이런 생각이 음, 들죠. 그리고 이 자본주의는 계속 돈이 풀리는 구조잖아요. 음,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뭐 짜장면 값도 오르고 물가도 음, 계속 오르는, 그러니까 뭐 내가 엄청 엉뚱하게 이상한 걸 투자하지 않는다면은 길게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할 때 위험도 있죠. 할 때 위험도 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내가 잃을 수 있죠. 네, 잃을 수 있지만 마이너스는 뭐 5천만 원, 1억이라고 해도 벌 수 있는 가능성은 5억, 10억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결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투자는 하는 게 낫다. 네. 그렇죠. 위험을 안더라도 하는 게 좋다. 그러면 혹시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는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안정성이거든요. 음, 망하면 안 돼요. 손해는 좀 봐도 되는데 망하면 안 된다. 맞아. 이게 그 차이가 되게 음, 크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주식 투자를 그렇게 높은 비중으로 안 하는 이유가 기업은 음, 망할 수 있잖아요. 30년 후에도 절대 망하지 않을 기업. 저는 솔직히 한 개도 모르겠거든요. 어, 그 어떤 기업도 30년 후에는 분명 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업은 그래서 정말 잘 못 음, 믿겠어요. 한 30년 전에 IBM 진짜 어마어마한 기업이었거든요. 음, 지금 뭐 IBM 뭐 시총 몇이나 할까요? 정말 음, 좀 보잘것없는 수준까지 전락하게 됐죠. 음, 뭐 예전에 뭐 모토로라나 뭐 코닥 뭐 필름 회사 음, 뭐 이런 데도 다 망했잖아요, 사실. 음, 망할 것 같지 않던 회사들이었는데, 그리고 또 30년 전에 SK텔레콤 같은 뭐 회사들, 물론 음, 지금도 그래도 꽤 잘 나가긴 하지만 성장성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되게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맞아.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음, 부동산, 입지가 좋은 부동산, 땅이죠. 대지 지분. 땅이나 비트코인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희소성이 있어요. 음, 희소성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예전에 뭐 샤넬백 같은 거 음, 살거나 아니면은 롤렉스 시계 뭐 코로나 때 다들 기억하실 텐데 오픈런 엄청 했거든요. 음, 맞아요. 예, 네. 시장에 돈이 풀리기 시작하니까 돈은 다들 있는데 음, 샤넬백이 시장에 없는 거죠. 롤렉스 시계가 뭐 시장에 없는 거죠. 뭐 음, 파텍 필립 같은 매장에 가면은 거기에는 뭐 농담 삼아서 다들 공기만 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음, 음, 파텍 필립 매장에는 파텍 필립 시계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희소성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음, 음, 그러면 음, 사람들이 더 오히려 구매욕을 더 불러 일으킨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뭐 마음만 먹으면 1,000만 원 쓰면 0.1개를 누구나 비트코인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뭐 저는 희소성을 느끼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뭐 1,000만 원, 솔직히 웬만한 대한민국 가정에 마음 먹으면 1,000만 원 마련하기 힘든 가정은 많진 않다고 생각해요. 반 이상은 누구나 다 마음만 먹으면 1,000만 원은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맘만 먹으면 살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은 뭐 비트코인 한 개가 1억 정도잖아요. 근데 이게 한 10억 정도로 늘어났다고 치면 음, 0.1개를 살려고 하면 1억이 되겠죠. 1억. 음, 1억을 마련하는 거는 진짜 완전 개념이 네, 다르거든요. 맞아요. 현금 1억이 있는 집은 급격히 줄어들어요. 제 부동산 투자를 해봐서 네, 아는데 보통 한 3천만 원까지는 그래도 대부분 이렇게 융통을 할 수 있는 집이 많거든요. 음, 근데 1억 억 단위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마련하는 게 되게 음, 힘들어지거든요. 음, 그러면 점점 매수하기가 힘든 자산으로 자리매김이 음, 되겠죠.
예, 그 다음부터는 저는 수요가 오히려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비트코인이 한 개 있어. 이런 게 좀 자부심 같이 되는 거죠. 비트코인 음, 한 개. 홀 비트코인이라고 2021년에 좀 유행했던 말이 있거든요. 나 홀 비트코인 있어. 그러니까 한 조각 음, 통째로 있다. 뭐 홀 케이크처럼. 이게 좀 음, 유행이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게 한 개 통째로 살려면 8천만 원이 필요하니까 큰 돈이 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지금도 슈퍼카 아무나 못 사잖아요. 맞아요. 1비트 갖는 게 2,100만 개밖에 안 되니까 아마 슈퍼카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합쳐도 2,100만 대 음, 분명히 넘을 거예요. 음, 그런 걸 생각하면 2,100만 개는 정말 너무너무 적은 거거든요. 거기에서 뭐 사토시 물량 뭐 100만 개쯤 뭐 묶여 있고 뭐 각국 정부 물량이나 뭐 기관 자금 뭐 음, 갖고 있는 거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런 건. 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 한 개 갖고 있는 거는 나중에는 좀 부의 상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수요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희소성이다. 일종의 비트코인 지금은 좀 덜한데 나중에는 럭셔리 굿즈처럼 되지 않을까. 솔직히 강남 아파트도 마찬가지라고 맞아요. 저 그 생각하거든요. 생각했어요. 네. 네. 강남 아파트가 뭐 기능적으로는 뭐 엄청난 기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하고 강남 아파트보다 더 잘 진 아파트도 잘 찾아보면 좀 있거든요. 음, 하지만 럭셔리가 아니잖아요. 럭셔리라는 건 사람들에게 지갑을 열게 하는 그런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 개 가진 사람이 점점 문이 닫히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음,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가격대가 지금이랑은 좀 사뭇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의 음, 가장 핵심은 저는 희소성으로 생각하고 어, 있어요. 음. 안 팔아도 되는 거.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완전 공감합니다. 혹시 대니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자를 할 때 난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켓에 대한 이해라고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해? 그러니까 그뭐 투자 시장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음, 있고 코인도 있고 뭐 상품들도 있고 그리고 좀 일반인은 제한이 있지만 뭐 보이시 같은 뭐 음, 그러한 어떤 특정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그 방식도 있고 그리고 또 잘 알지 못하는 또 여러 가지 영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굉장히 마켓이라고 하는 범위가 굉장히 큰데 그 어떤 마켓이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그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얼마나 그 깊이 있는 이해가 있는가 이게 일단 기본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데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 종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예를 들어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확히 내가 파악하지 못했으면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야 뭐 어떻게 공격받아서 붕괴한다더라 뭐 이런 음, 뭐 음, 소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뭐 음, 51% 공격당했대 그러면 51% 공격이 뭔지 모르면 오씨 뉴스 막 뜨면서 비트코인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음, 음, 오잘 모르니까 결국에는 팔 수밖에 없죠. 불안하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자산마다 이제 특징인데 주식시장도 그 특징이 있고 뭐 한국 시장, 미국 시장 다르잖아요. 음, 근데 그 잘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투자하다가는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하고 두 가지가 항상 연계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한국 코스피 투자만 한다고 해서 미국 시장을 안 보면 안 되거든요. 그 영향을 그렇죠. 주니까. 그런 이제 연관성인데 마켓에서 이해를 못한 사람은 코스피만 한다고 하면서 미국 시장은 안 보는 거죠, 아예. 음, 그러면 마켓에서 이해가 안 된 음, 거거든요. 음, 음,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조금 조금씩 연관이 있고 다 이제 특징이 있고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내 자산이 왜 떨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거고 음, 오를 때는 왜 올랐는지를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했다는 것은 올라도 왜 올랐는지 모르겠고 음, 떨어져도 이거 왜 떨어졌지? 하면서 이게 모르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공포에 팔거나 그거를 이제 지키지 못하고 있다가 음, 수익을 못 내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그게 일단 기본이라고 보고요. 정확한 이해. 음,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감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는 좀 과감함도 필요한 것 같아요. 과감함. 마켓에 맞아요. 이해했으면 결국 투자는 그 잃을 거를 좀 각오하고 과감하게 배팅해야 수익률이 높은 거거든요. 음, 음, 과감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투자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음, 과감하지 못하면 수익률이 없거든요, 사실. 음, 계속 이렇게 리스크만 고민하다가 이렇게 리스크 없는 것만 투자하다 보면 수익률이 작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때로는 과감함이 좀 필요하고 사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과감한 분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음, 변동성이 크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제 어떤 투자자의 어떤 성격, 마인드라고 보고. 근데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는 운인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 과감하게 10개를 투자했는데 그중에 이제 9개는 망해도 하나가 운이 좋으면 10개, 9개 이런 거 다 커버하고 아마 100배 수익도 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수익을 내는 거는 결국 과감한 플러스 이제 운이죠. 제가 10개를 볼 때는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이게 나오는 건데 그것도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이더라고요. 항상 시장은 내가 생각한 대로 잘 흘러가지 않고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가격이 막 올라가기도 하고 막 트럼프가 막 발언하니까 막 올라가기도 하고 그건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예측이 거잖아요. 안 되죠.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운의 영역인데 운도 좀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됐을 때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것도 공감하는데, 이 과감함은 이 마켓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이걸 이해했을 때 과감함이 나오지, 이거 음, 모르고 그냥 과감한 거는 무, 만용이거든요, 만용. 무모한 거죠, 무모한. 네, 그냥 무모한 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아무나 얻어 걸려라 했는데, 이제 내가 칼춤 추는 겁니다. 나도 썰릴지 모르는 칼춤을 추는 거라서, 예, 예. 네. 마켓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 과감함이 생기는 것 같고, 음, 음, 그리고 이 과감하게 투자했을 때 잘 되는 거는 운도 분명 엄청 음, 중요한 요소라고 저도 엄청 음, 공감해요. 이것도 재밌네요. 좀 다 달라요, 조금씩. 저는 자신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네. 투자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매매를 잘하나 못하나? 잘하는 음,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이거 하면서도 끝까지 모르는 사람들 많거든요. 조금 자기 자신을 빨리 파악하는 사람들은 하다가 이거 나랑 안 맞네 또는 주식은 나랑 안 맞는다 빨리 그냥 음, 부동산으로 가자. 음, 이것도 자기에 대한 이해력이 엄청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잘 판단을 못하면은 깡통 두 번, 세 번 찰 때까지 헛발질을 계속하는 것도 있고, 매매를 만약에 잘하면 운인지 아니면 지속할 수 있는 실력인지 이것도 구분을 해야겠죠. 음, 매매를 만약 못한다. 보완할 수 있는지, 보완하려면 뭘 내가 보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손실을 얼마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음, 메타인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거가 되면은 이게 좀 이거랑 비슷합니다. 내가 이거를 자신이 좀 분석적이고 이 투자랑 잘 맞는지 알면은 이 마켓을 분석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랑 안 맞는다 그러면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안 맞네? 그러면은 나는 그냥 투자 안 하고 다른 방법, 음, 사업이나 음. 내 일에서 영향력을 늘려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이거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하루님은 트레이더라는 게 느껴지네요. 음. 그래요? 매매 쪽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음, 엄밀히 말하면 트레이딩하고 투자는 많이 다르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음,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밈코인 같은 거를 음, 트레이드 할 수 있어도 투자는 잘 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쵸. 장기 음, 보유하지도 않고. 그건 저는 엄밀히 구분을 하는데, 음, 하루님에게 있어서 투자는 네, 매매네요. 맞아요. 예. 트레이딩이네요, 트레이딩. 예. 트레이딩은 확실히 저 하루님이 말씀하신 자기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네, 자기만의 성향도 방법을 찾아야 중요하고. 성량. 음, 트레이딩 할 때 저도 보면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저한테는 감정적인 부분이었거든요. 너무 음, 중요하죠. 감정 심리. 컨트롤하고 심리. 음, 이거를 내가 진입을 안 해야 되는 시점인지도 아는데 욕심에서 진입할 때도 있고 그냥 음, 음, 굉장히 복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 보면 컨트롤 되게 잘하더라고요. 이거 로봇 같아, 음, 로봇. 어떻게 보면 보처럼 이제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자기가 막 그냥 트레이딩 계속 시시각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음, 투자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니까 뭐 네. 순간적으로 감정이 이렇게 되더라도 이게 쭉 홀딩해서 가는 거니까 좀 트레이딩하고는 음, 많이 다른 거거든요. 음, 트레이딩은 할 때마다 내가 진입하면 그게 바로 손실 확정이든지 수익 음, 확정이니까 짧은 기간 내에. 네. 저는 다 해요. 트레이딩도 하고, 장기 투자도 투자도 하고, 하시고. 투자도 하고, 뭐, 싹 다 하는데, 그래도 저는 뭐 조금씩은 할 줄 아는데, 완전 전문적으로는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하루님은 트레이딩 그 역량이 많은 건데, 그 트레이딩 할 때는 저는 저게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막 상태가 안 좋을 때 있잖아요. 음, 심리적으로. 뭐, 그럴 때는 트레이딩 하면 항상 거의 안 좋더라고요. 근데 아, 맞아요. 굉장히 평온하거나 내가 이렇게 컨트롤 잘 할 수 있고 굉장히 여유로울 때, 그럴 때는 수익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 수익이 안 좋을 때는 이제 안 하는데, 이거, 트레이딩 할 때 네. 진짜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감정 컨트롤이잖아요. 네. 말씀하셨듯이 음, 감정 컨트롤에 가장 중요한 게 시드 크기인 것 같아요. 아,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맞아요. 1,000만 원 넘어가면 트레이딩 할 땐 약간 후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현물로 이렇게 투자하는 거면 별로 상관없는데 선물 트레이딩 할 때는 음, 음,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사실 좀 자꾸 이렇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되죠. 그래서 네. 제가 그거를 깨닫고 음, 아, 음, 10,000달러는 네, 넘게 음, 안 들어가려고 많이 음, 하거든요. 예, 음, 그것도 근데 하다 보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음, 10,000달러씩 들어가면 좀 불편했는데 또 음, 하다 보면 또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면 이제 10,000달러까지는 이제 뭐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거나 하진 음,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드로 하면 음, 떨어져도 뭐 손절이 되게 쉽게 되거든요, 사실. 음, 그쵸. 근데 금액이 커지면 손절이 안 나가지면 그거는 트레이딩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맞아. 네,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 그래서 좀 적당한 시드 크기를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좀 음, 점진적으로 일단 키웠는데 내 마음 불편하다. 그럼 다시 음, 낮추고 음, 이런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음. 트레이딩은. 맞아. 그리고 또 시드 크기가 되게 또 중요한 게 돈이 많은 사람이 하는 매매 방법이랑 돈이 없는 음,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을 따라하는 게 절대적으로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뭐 1억 있는 사람은 그냥 1,000만 원 잃어도 돼 이런 마인드로 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거를 보고 내 1,000만 원이 전 재산인 사람이 그걸 음, 똑같이 따라 하려면은 그렇게 음, 하다가도 중간에 엄청 마음이 쫄리거나 망할 음, 수도 있는 거죠. 망할 수도 음,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시드가 주는 영향도 엄청 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그 시드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드도 중요하지만 저는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쵸. 예를 그것도, 들어서 매달 1,000만 원씩 들어오는 아, 사람이면 음, 음, 1,000만 원 굴리는 게 좀 뭐 맞아요. 괜찮죠. 그냥 네,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네, 만약에 나는 은퇴한 사람이야. 근데 1,000만 원 내가 있다고 1,000만 원을 다 굴리면 너무 후달리잖아요. 그럼 네, 그쵸.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되게 셀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쵸. 맞아요. 세상에 잃어도 되는 돈은 없지만 음, 내 현금 흐름에 따라서 복구가 가능하냐, 안 음, 하냐가 달려 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 전략을 쓰는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네,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네,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그냥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